안녕하세요, 문철수입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5일 이번 영상에서는 워렌 버핏의 주식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2014년 4월에 매수 예정인 주식 3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첫 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방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를 주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BYD가 중심 무대에 설 준비가 됐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더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필요로 할 것이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BOA와 BYD,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네요. 첫 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론적으로 지금은 은행업에 종사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높아 대부분의 은행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출 연체와 디폴트도 늘고 있고요. M&A와 IPO를 위한 투자은행 활동도 미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가가 10월 최저치보다 거의 50% 상승해서 52주 최고가를 새로 경신했습니다. 무엇을 제공합니까? 지난 5개월 동안 이 주식의 성과를 이해하려면 2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 투자자들의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에서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제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 EPS 2.91달러의 13배 미만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은 2014년 세계 GDP 성장률을 2.9%로 예측하고 IMF는 3.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 다 2025년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EPS는 내년에 3.18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전망이 대체로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측 가능한 경기 순환 은행 사업 내에서 이는 특이한 역동성이 아닙니다. 이러한 침체기 동안 양질의 은행주를 매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람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버핏은 물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2017년부터 보유해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포지션을 고수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고, 이 포지션은 현재 대기업의 두 번째로 큰 주식 보유로 무려 380억 달러 가치가 있습니다. 버핏은 또한 버크셔가 모으고 있는 안정적인 배당금을 좋아합니다. 주식의 새로운 구매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연결될 것이며 배당 수익률은 2.6%로 건전합니다. 그 다음 BYD인데요. BYD는 버크셔 회사의 포트폴리오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큼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지만 BYD는 여전히 흥미로운 버핏 선택이며 점점 더 그렇습니다. 이 중국 회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이고, 테슬라는 2023년 4분기에 약 48만 4,500대의 전기차를 출하했는데 1분기에는 42만 2,875대로 감소했지만요. BYD는 작년 4분기에 52만 5,409대의 배터리 구동 자동차를 납품했습니다. 이 수치는 1분기에 감소했지만 BYD의 순수 전기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치면 이 기간 동안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BYD는 실제로 무려 62만 4,398대를 출하했습니다. 이것들도 작은 전기차 업체는 아닌데요. BYD의 라인업은 대형 세단과 합리적인 크기의 SUV로 구성되며 모두 유사한 테슬라 모델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BYD는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미국에서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팔든 말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현재 미국 소비자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열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BYD는 배터리 구동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훨씬 건전한 다른 모든 곳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은 올해 전세계 배터리 구동 차량 구매량이 34% 증가한 1,330만 대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과 유럽이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X ETF 분석가들은 2035년까지 전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이 지금보다 5배 커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버핏이 BYD의 사업을 좋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번 달에 BRD 주식이 특히 강세를 보인 구체적인 이유는 지난달 최고치에서 소폭 하락한 데다 주가가 2022년 최고치보다 40%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업황이 더 좋아지면 BRD 판매도 훨씬 늘어나겠죠. 이 중국에서는 황사가 엄청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자동차가 훨씬 중요한 이런 시기이고, 더하기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내연기관 차량 브랜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활을 걸고 BRD에 아니면 다른 차량 브랜드로 해서 좀 전기차 브랜드를 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입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이 주식 가지고 있다가 약간 오르니까 본점하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중동 정세, 그리고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란의 이런 갈등,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전기차 보조 정책 갈아엎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연기관으로 수요가 내연기관 차로 몰릴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석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딱 이런 점을 간과하고 저는 팔았었는데, 한번 내용 보시죠. 자, 왜 옥시덴탈과 쉐보론이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포지션을 차지할까요? 자, 이유를 좀 보자면, 첫 번째는 대체 자원이 지구 주요 전력 생산원이 되려면 아직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2040년 후반까지 재생에너지가 세계 최고 전력 생산원으로서 석유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며, 그때도 천연가스와 석유를 합치면 여전히 세계 에너지 수요 약 절반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 시점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천연가스와 원유를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버크셔가 170억 달러 상당의 옥시덴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단기적인 그리고 미래의 필요를 충족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CEO인 비키 홀럽은 1월의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2025년 이후에는 세계의 공급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공급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리스타드 에너지의 수치입니다. 회사는 현재 탐사 산업이 현재 상태로 볼 때 소비되는 6배럴당 1배럴 상당의 새로운 원유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가가 무한정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옥시덴탈은 그만큼 오랫동안 현금 창출 기계로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사는 끝났고, 그러면 오늘 본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BRD,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세 개죠. 자, 먼저 옥시덴탈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저는 한 이 정도에서 샀었는데, 이때 한 60달러 정도에서 그 정도에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60달러 정도 되면 사고, 또 내려가면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모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따라서 샀었는데, 이 장기간에 안 오르는 추세를 견디지 못하고 약간 오르니까 팔았다고 하는, 저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게 이 워렌 버핏의 현명함이 돋보였던 순간입니다. 지금 이런 유가 급등 상황을 좀 저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끈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좀 끈기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주식 투자할 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은 더 말할 수도 없이 정배열로 가 있습니다. 심리도와 이격률을 볼 때 약간 좀 과매수 구간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역시 과매수 구간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기존 저항선을 깨고 또 올라가는 모습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쟁은 옥시덴탈에게는 호재로 다가오는 거죠. 더 이 전쟁이 과격해질수록 이 오일 관련 산업,
그리고 군수장비 이런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비아디입니다. 비아디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세를 좀 깨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미국 시장에서 팔리지 않더라도 현재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차. 이런 점에서 좋은 투자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제외하고도 유럽, 중국에서 잘 팔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황사, 환경 문제, 그리고 기존에 차 브랜드가 제대로 된 게 없었는데 전기차로 해서 새로운 차 브랜드를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쭉 올라가는 거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떤 것 때문에 과소평가 되었다고 그랬죠? 뭐 이게 연체, 그리고 뭐 디폴트, 뭐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은행 산업이 좀 뭐 안 좋다라고 이제 했는데, 뭐 배당률도 좋고 이렇게 한다는 점을 볼 때 투자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글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은 현재는 대세 상승 중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침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고 보니까 이 워렌 버핏 주식은 이렇게 좀 내려가더라도 좀 배당으로 버틸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오르는 주식, 여기에다가 이제 마음 놓고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저같이 뭐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조금은 이익은 낼 수 있겠지만, 차트가 아니고 좀 워렌 버핏, 버크셔웨이처럼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이 기업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투자를 해서, 여기서 뭐 이런 움직임이, 즉 하락 상승 하락 상승 뭐 이런 게 있더라도 뭐 결국은 오르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뭐 플러스 배당. 자, 주식 투자하면은 이 기관들이 엄청나게 개인들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릭을 쓰는데, 오늘도 이렇게 뭐 S&P 500, 나스닥 하락을 한 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하는 것이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점은 다 알고 있었지만 쭉 올린 다음에 이제 많이 이렇게 모여들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확 내리는 이런 트릭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은 뭐 내려갔더라도 좀 기다리면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투자 경향이 이런 것에 관여받지 않고 뭐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 아주 좋은 철학 같고요. 자, 오늘 일단 이 세 가지 주식 알아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